안녕하세요. SMG TV 시간입니다. 어메이징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미스터리 장편 소설입니다. 첫 번째 방송이 나가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기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장편소설 어메이징 입체 낭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이야기입니다. 작은 주제로 어깨축지에 깃털이 난 사람이 있다를 소개합니다. 먼저 소개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에 나올 만한 특종에 속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어깨 죽지에 타조처럼 깃털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평택에 사는 소년으로 매우 유복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다. 꿈을 꾸었다. 공중을 나는 꿈이었다. 발로 공중을 차면 위로 솟고 두 팔을 허우적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지상의 불빛들이 반딧불처럼 빛나는 밤에 데이비드는 자신에게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은 첫 번째 주제로 어깨축지에 깃털이 난 사람이 있다를 보내드립니다. 데이비드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의 오른쪽 어깨축지 중앙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었다. 데이비드는 종기가 났는가 싶어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엄마 무엇이 났어요? 그래, 손으로 만지니까 조금 딱딱한 것이 걸려. 엄마, 그럼 동기가 난 것이 아니에요? 종기가 난 것 같지는 않으니 며칠 더 두고 보자. 데이비드는 우측 어깨축지가 간지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견딜 수 없는 정도는 아니어서 그닥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다. 데이비드, 이상한데 이건 말이야 종기도 아니고 새들에게 나는 깃털 같다. 내 등에 깃털이 나요? 그래 신기한 일이다. 하얀 깃털이 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엄마? 깃털이 자라면 날개가 나오겠네. 그래 깃털이 자라면 날개가 되겠지.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두자 알겠지? 그래요 엄마 비밀. 데이비드는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다. 데이비드는 형들과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갈 때면 깃털 때문에 마음에 걸려 목욕탕 구석에 숨어서 혼자서 몸을 씻곤 하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동네 목욕탕에서 둘째 형을 만났다. 둘째 형이 데이비드를 부르며 말했다. 데이비드야, 내가 등을 밀어줄게.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다. 형, 괜찮아 나 혼자 수건으로 때를 밀 수 있어. 데이비드가 다른 곳으로 피해도 여전히 형이 따라오면서 말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꼭 내 등을 씻어줄게 이리 와. 데이비드, 결국 형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형이 수건에 비누를 묻히고 등을 씻으려 하다가 아니, 이건 뭐냐, 무엇이 등에 나 있다. 이거 봐, 깃털 같은 것이 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몇 사람이 몰려와서 우측 어깨축지에 나 있는 깃털을 보면서 신기하다는 말을 한마디씩 거들었다. 데이비드는 창피하다는 생각으로 얼른 씻고는 곧바로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부터 데이비드는 목욕탕에 가는 것을 피했다. 데이비드가 중학교 2학년생이 되었을 때였다. 대학에 다니는 둘째 형이 데이비드를 부르더니 오늘 자기와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했다. 형, 난 싫은데 혼자 가지 그래. 아니야, 나 혼자 가면 심심하고 또 내가 목욕탕에 가는 걸 요사이 본 적이 없는데 같이 가자. 데이비드가 싫다고 해도 둘째 형은 데이비드를 끌다시피 하여 목욕탕에 데리고 갔다. 데이비드가 탕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혼자서 씻고 있는데 작은 형이 다가오더니 말했다. 데이비드야, 오늘 내가 등을 밀어줄게. 너 말이지 이 깃털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이 깃털이 계속 자라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될 거야. 아니야, 형, 이 깃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대로 놓아둬. 아니야, 이대로 두면 안 돼. 오늘 이 깃털을 뽑아버리자.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고 있는 동안에 몇 사람이 데이비드에게 몰려와서 보고는 정말로 등에 깃털이 났다. 라고 말하며 신기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둘째 형은 용기가 났는지 데이비드야, 내가 깃털을 뽑을 테니까 아프더라도 조금 참아라. 라고 말했다.
둘째 형은 기어코 데이비드 등에 난 깃털을 뽑으며 이를 저지르고 말았다. 데이비드가 아야, 형 아파. 비명을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둘째 형이 데이비드의 우측 날개 쪽지에 있는 깃털을 뽑고 말았다. 데이비드의 등에서는 피가 났다. 매우 선명한 피였다. 깃털 한쪽 면은 피가 묻어 있었으며 다소 딱딱한 상태였다. 그 후 데이비드의 우측 잔등이 허전하고 통증을 느낄 때가 많았으며 어깨에 힘이 빠진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다. 형이 뽑은 깃털은 길이가 6cm 정도 되고 폭은 5-6mm나 되었다. 데이비드는 이 깃털을 종이에 싸서 소중하게 간직하였다. 데이비드 나이가 60세 되었을 때의 요한과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랑삼아 옛날에 작은 형이 뽑은 깃털을 보여주었다. 피터가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만약 그 당시 이 깃털을 뽑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데이비드는 깃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깃털을 뽑지 않았으면 그 깃털이 계속 자랐을 것이고 천사와 같이 등에 2개의 커다란 날개가 생겼을 것이다. 등에 2날개가 달렸다면 삼손과 같이 매우 힘센 사람이 되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피터에게 말했다. 나에게 2개의 날개가 있었다면 내가 천사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쉬워. 아니야, 내 생각은 달라요.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잖아요. 등에 2날개가 났다면 세상 사람들이 날개 달린 사람을 보려고 몰려올 것이고 어쩌면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서커스단에 팔려갈 수도 있었을 거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데이비드는 자기의 깃털을 볼 때마다 그의 곁에 있는 천사를 보며 부러울 때가 많았다. 천사들은 날개가 있으므로 공중을 마음껏 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2번째 주제로 미카엘 천사장의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다를 보내드립니다. 튀니지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다. 2010년까지도 튀니지는 강력한 독재 철권 정치 국가였다. 2011년 1월에 벤 알리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시민들의 구호는 정권 퇴진과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다. 튀니지의 시위는 이웃 나라로 번졌으며 아랍 사람들로 하여금 민주화의 눈을 뜨게 한 계기가 되었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운동이 튀니지의 인근 국가인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등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1981년 사다트가 암살되자 당시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호스니 무바라크가 이집트 대통령이 되어 2011년까지 무려 30년간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다. 무바라크의 장기 집권의 폐해가 극에 다다르자 곧장 이집트에도 반정부 시위에 불이 붙었다. 결국 이집트 민주화 운동은 성공을 거두었으며 2011년 2월 11일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은 급기야 하야를 선포하게 되었다. 2011년 2월 3일 동트는 새벽에 미국의 MSNBC 기자가 이집트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다. 그가 찍은 동영상은 곧바로 미국에 있는 본사에 보내져 아무런 편집이나 검토도 없이 긴급 뉴스 시간에 그대로 방영되었다. 뉴스 시간의 동영상은 당시 새벽에 이집트에서의 시위 현장을 생생하게 방영한 내용이었다. 뉴스 도중에 흰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의 신기한 모습이 동영상에 나타나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니까 14분 17초 길이의 뉴스 영상 중에 10분 40초가 지날 때 갑자기 흰말을 탄 자가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나더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Okay, started. Oh, looking at the riots in Egypt. Closely watch.
I need you to point to it, Boost. Look at that thing right there. Exactly where you are. It's unsafe for any of you to do that. Oh my God. Rewind it, Boost. Happening. That's a rider on a horse. Remind you of what the Bible said. Joining me now by phone, two journalists who were targets of these new crackdowns today. Watch Contributing editor to closely. the Atlantic, Man, Graham they Wood, made a and fight. ABC News producer Brian Hartman. Graham, Now, how did this thing you don't show wanna up reveal exactly in the midst where of you all are. those It's people? unsafe for any of you to do that, but could you see tell us that? what is Yeah. now happening? 여러분 이집트 시위 때에 나타난 흰말 탄자 모습을 보세요. 이 동영상은 흰말 탄자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자 전 세계로 빠르게 번져 나갔다. 이 동영상에 대하여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었으나 설득력 있는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네티즌들은 동영상의 이름을 미스터리 말이라고 칭했다. 며칠 후에 MSNBC에서 미스터리 말을 다시 방영하면서 앵커와 기자 두 사람이 대담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것 좀 봐요. 오, 세상에, 움직인다. 여기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아요. 누구지요? 저것 보아요, 사라진다. 사라져. 확실해요. 군중들은 이 말 탄자를 못 보았을 거예요. 와우, 세상에, 사라진다 보이지요, 보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인 뗄 때 나오는 말 아닐까? 둘째인 말이죠. 둘째인이 떼어진 겁니다. 완전히 둘째인이 떼어졌어요. 특히 이 동영상을 찍을 때가 새벽이라 화면이 약간 어두워서 말이 무슨 색인지 분별이 안 되었다. 앵커와 기자 두 사람이 둘째인이라 하였으나 둘째인이 떼어졌다면 붉은색의 말이어야 하는데 말의 색깔이 맞지 않았다. 아무튼 동영상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동영상 속의 존재가 혹시 유령이 아닐까? 카메라 조작은 아닐까? 종말을 알리는 신호는 아닐까? 갖가지 추측이 쏟아졌다. 그 즈음에 피터는 데이비드를 기다리며 종로에 있는 국민은행 안에서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미스터리 말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이때 데이비드가 은행 안으로 들어왔다. 데이비드, 이 동영상 볼래요? 너무 신기한 동영상이야. 아무래도 미카엘 천사장 모습 같은데 말이야. 그래, 어디 한번 볼까? 데이비드는 동영상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 미카엘 천사장이 맞아. 어떻게 동영상에 나타났지? 그래 말이요. 은행 앞에 미카엘이 와 있잖아. 미카엘에게 직접 물어보면 어떨까? 그럼 내가 미카엘에게 직접 물어보고 올게 기다려. 데이비드 곁에는 늘 미카엘 천사장이 있다. 데이비드는 은행 앞에 커다란 말과 함께 대기하고 있는 미카엘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했다. 미카엘, 2월 3일 새벽에 이집트 시위 때 간 일이 있었나요? 네, 제가 직접 이집트 시위 현장에 갔었어요. 미카엘은 영어로 대답했다. 천사들은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 동영상에서 흰말을 타고 올라가는 자는 미카엘이 맞아요? 네, 제가 맞아요. 데이비드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와 피터에게 알려주었다. 동영상에 흰말을 타고 올라간 자는 미카엘 자신이 맞는다고 그러네. 정말이네 미카엘 천사장이야 할렐루야. 피터는 다시 동영상을 클릭하면서 말했다. 데이비드, 이것 좀 봐요. 동영상을 자세하게 보니 흰말에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어.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올라갔어. 정말 신기하네. 그래 맞아. 날개 달린 말은 천사들이 타는 말이야. 미카엘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는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다녀요. 데이비드,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날개 달린 말이 동영상에 찍혔는지 궁금하네. 과학적으로 보면 영적인 존재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기자가 혹시 레이저 카메라로 찍은 것은 아닐까? 그래. 레이저 카메라로 천사나 귀신이나 마귀를 찍었을 수도 있겠지. 정말인가? 레이저 카메라로 데이비드 주위에 있는 천사를 찍으면 천사의 모습을 찍을 수 있겠네. 아마 그럴 거야. 데이비드, 언제 레이저 카메라로 천사를 찍어볼까? 그래. 좋은 의견이야. 피터는 잠시 동영상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데 동영상에 왜 다른 천사가 아니고 하필이면 미카엘 천사장 모습이 찍혔을까? 궁금하네. 나는 그동안 고민이 많았어. 현재 내 주위에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을 비롯해 수많은 천사들이 와 있어.
내 눈에는 보이지만 사람들은 천사를 보질 못하지. 안타까운 일이지. 나는 매일 기도했지. 하나님, 제발 사람들에게 미카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번에 동영상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까? 아, 그렇구먼. 데이비드의 기도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미카엘이 말 타고 가는 모습이 동영상에 찍히도록 하셨구먼. 감사한 일이네. 며칠 후 데이비드와 요한과 피터가 모여서 좀 더 세심히 동영상을 관찰했다. 피터가 이 흰말 탄 자의 동영상을 자신이 만든 블로그에 올려놓자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미카엘 천사장이 이집트 시위 현장에 왜 갔었느냐고 피터에게 물었다. 다음 날 미국 LA에 사는 손바울 목사가 이 동영상에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고 이메일로 2가지 질문을 질의해왔다. 피터는 이메일로 즉시 답을 해주었다. 첫 번째 질문, 미카엘 천사장이 흰말을 타고 왜 이집트 시위 현장에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미카엘에게 이집트의 과격한 시위를 진정시키고 무바라크를 물러나게 하여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도록 조정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미카엘 천사장의 모습이 사진에 찍힌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2절에 예언한 대로 흰말을 탄 미카엘 천사장을 지구상에 보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또 2011년에 큰 환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흰 말을 탄 미카엘을 동영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카엘 천사장이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2011년 2월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은 급기야 하야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이집트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만약 무바라크 대통령이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로 번졌을 것이고 아프리카 전체 여러 국가에도 반정부 사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아프리카의 리더격인 이집트 정부를 진정시켰던 것이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지요? 알려드립니다. SMG TV 유튜브 방송 시간은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와 토요일 낮 12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미스터리 일부 세 번째 주제로 미카엘 천사장 말을 타고 여행하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로 천사와 함께 백두산에 등반하다. 2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SMG TV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5가지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에서 그동안 감추어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어메이징 소설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어메이징 소설은 북립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정가는 15,300원입니다. 특별히 교보문고나 북립출판사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